21일 새벽 기장군의 한 방파제에 SUV 차량이 빠졌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 30대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았던 두리발과 자비콜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합콜 시스템 도입이 기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물 차량에 실려있던 쇠봉 6천여 개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이 나서 치우면서 4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부산시가 시내 대형마트와 공영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59건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1일 새벽 기장군의 한 방파제에 SUV 차량이 빠졌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없는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빠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해경 구조대원들이 빠르게 접근해 구조에 들어갑니다. 기장군의 한 바다에 SUV 차량이 빠진 건 21일 오전 3시쯤. 사고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소리가 하면 탁 소리 안 하고 쎄 하면서 한참까지 오더라고. 저서 빠지시면 저 전다다 저기 있고 배가 있는데 날랐다고 봐야 안 되는 거.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사고 차량은 현재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된 A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뒤쪽에 형성된 에어포켓에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틴 겁니다. 이날 사고는 차량이 물양장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주변과 달리 어선이 접근하는 물양장은 바다와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원들의 추가 수색 결과 차량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쯤 화물 차량에 실려있던 쇠봉 6천 개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10여 명이 차에서 내려 쇠봉을 주워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변대로 4개 차선 중 2개 차선이 한때 통제됐다 40여 분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쇠봉이 도로를 굴러다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2차 사고 없이 잘 정리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두리발에 이어 장애인 콜택시인 자비콜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리발과 자비콜 이용자는 기존처럼 앱을 통해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리발과 자비콜 시스템 관리 업체가 지난 17일 오전 3시쯤 해킹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올 연말까지였던 차세대 통합콜 시스템을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2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9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80세 이상 어르신 2명이 숨졌고 5명이 위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18,641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0.8%, 일반 병상 가동률은 41.1%입니다.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영주차장 188곳, 대형마트 30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감찰해 59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은 경사로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소화, 경보, 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콘크리트 외벽 두께가 16cm 이하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차량 추락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 전기차인데요. 네, 그런데 전기차를 굴리는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23만여 대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타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지은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체 주차 공간의 2% 이상을 이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충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거주진의 충전은 실패. 휴대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조회해봤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니까 조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구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보되어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이 아닌 이렇게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바로 이곳 하나. 이렇게 이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이게 24분. 24분째. 그럼 앞으로 한 20분, 15분. 15분 자동으로 꺼져요, 이건. 기다리는 사이 충전하려는 차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여기 한 대만 할 수 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을 위해서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충전을 한 지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인근 마트에 또 이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로 3분 거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이번에도 먼저 온 차가 있습니다. 충전하러 온 것인가 주차를 하러 온 것인가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보다 앞서 온 운전자가 이 차량 충전을 저속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급속이라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드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충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했지만 실패, 또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 마지막 이 마트에서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약 30분 이상 돼서 지금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별 따기 같다는 전기차 충전.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23만여 대인데 반해 충전기는 10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기보다 2배 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 수준. 정부가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네. 설치를 못 하겠죠. 부지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정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일반 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주분들은 또 이제 충전을 못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차주분들은 주차 자리가 없다. 이 갈등이 제일 크죠. 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4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길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사업이 빈 공약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응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반루프 사업이 현실성이 없어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공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에게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진구는 민선 8기 구정 방향을 위한 5대 분야 39개 공약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5대 분야는 복지 건강과 스마트 관광도시, 일자리 창출,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등입니다. 또 공약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드는 부산 진구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신임 김영욱 청장은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영어 상용 도시에 도전합니다. 중구는 21일 부산 영어방송과 영어 상용 도시 중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주민 영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폐금속 광산 인근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사하구 괴정동 일원의 부산 철광 영향권 반경 2km 이내 지역인 괴정 2동과 3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와 임상검사, 혈액, 소변검사 등입니다. 시는 부산 철광 인근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경창, 구덕, 일광, 금년산, 임기납석 등 부산 폐광산 5개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수목원에서 전동카트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산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는 도보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 14인승 전동카트 투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카트에 숲 해설가가 함께 타고 동식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오는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여름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일반 관람객들에게 양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네, 부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전체 읍면동에 마을 건강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21일 마을건강센터 2030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현재 71개인 마을건강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205개로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을 목표로 세계 추진 전략 12개 과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부산 지역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41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 실적 기준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어류, 원동기 및 펌프, 기계 요소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미국, 일본 등입니다. 수출액은 늘었지만 수출 중소기업 수는 코로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영도도서관 1층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도구는 부산시의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13억 5,500만 원을 지원받아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도도서관 1층에는 증강현실 도서 등 어린이 도서 2만여 권이 갖춰졌고 디지털 갤러리와 북 큐레이터, 도서 추천 시스템 등이 도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